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변동성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권에 머물렀다가 또 상승권에 머무르고 있다가 오락가락한 시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뱅크 오브 재팬, BOJ에서 이제 통화정책 결과, 회의 결과를 내놓기 때문에 관망세와 변동성이 짙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12시를 기점으로 이 뱅크 오브 재팬 쪽에서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동안 월가 전문가들이 비롯해서 국내외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 일본 은행 정책이 폐지가 될 수도 있다,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발표가 된 상황에서는 서프라이즈는 없었고요. 정책을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우리 국내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영향이 클지와 작을지에 대해서 또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해주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첫 번째 종목 진단 그리고 전문가님 만나보기 전에 토마토 진단쇼를 찾아주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부터 가져볼 텐데요. 네, 테리님 영등을 외쳐주면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제비츠님 안녕하세요. 준호님도 와주셨고요. 또 다양한 분들이 여기 이렇게 나타나 주셨는데 초롱이님 안녕하세요. 멀티님은 제가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은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맛있는 점심 식사 하시면서 진단쇼 통해서 다양한 종목 상담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11시 40분을 기준으로 이 뱅크 오브 재팬 성명서가 홈페이지에는 업로드가 됐고요. 이제 구로다 총재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데 이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멘트가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치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처럼 구로다 총재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 같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도 지속적인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전문가님 최병훈 전문가님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뱅크 오브 재팬 쪽에서 이제 금리 그리고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내놨는데 서프라이즈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있었으면은 뭐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초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서프라이즈가 없었다 보니까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본인 BOJ 일본 중앙은행에서 YCC 정책은 유지했습니다. 그대로. 이 YCC는 국채 수익률을 관리하는 정책인데요. 기존에 원래는 0.25에서 퍼센트에서 관리를 했는데 이것을 지난번 0.5%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 BOJ 회의에서 금융회의 이제 요걸 아예 폐기하든지 더 올린다든지 이렇게 예상을 해서 변동이 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봤는데 그냥 유지했습니다. 그대로. 그리고 이제 예금금리도 동결을 했거든요. 마이너스 0.1%인데 요걸로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을 올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 현 시장에서는 미리 좀 올리지 않을까, 여러 가지 긴축을 좀 완화 정책에서 하고 긴축 좀 가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물가가 지금 일본에 이제 대다수 국내 소비가 한 75% 정도 됐는데 소비로 살아가는데 이게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 소비가 축소됐겠죠. 축소되면 둔화나 이렇게 침체가 되면 경기가 둔화가 아니면 침체가 우려가 됩니다. 그래도 일단은
이 정도로 있다는 것은 물가가 어느 정도 글로벌적으로도 좀 잡히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경기에 그냥 우려를 계속 경기에 대한 신경을 좀 써서 지금 현 상태에 유지하고 일단 지켜보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엔달러도 플러스했던 마이너스라고 해서 엔화 강세 쪽으로 조금 돌아섰고요. 그래서 별다른 문제는 없고요. 변동성도 별로 없습니다. 물론 우리 원달러도 좀 마이너스가 플러스 같지만 특별한 건 아니고요. 많이 내려왔다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변동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도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지금도 15 아침부터 뭐 이렇게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변동성은 저희도 그렇고 일본도 낮은 상태고요. 일본 증시도 현재 상태 보시면 플러스가 있지만 특별하게 변동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을 빗나갔지만 대다수가 뭐 이제 큰 변동이 있을까로 많이 예상을 했는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정상적인 시장으로 금융시장 움직이고 있다. 변동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장이 예상하고 있었던 그런 결과 내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큰 변동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은행 통화 정책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변동성이 생길까 안 생길까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일본은행이 이렇게 통화 정책을 동결을 함에 따라서 엔화 가치가 달러당 130엔으로 급락을 했다는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130엔당 1달러 선이 무너졌다는 기사 내용도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뱅크 오브 재팬이 통화 정책을 수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금까지는 나왔지만 이렇게 동결을 해버리면서 시장의 기대는 무너졌고 엔화의 가치가 급락을 하는 동시에 달러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이 달러 매수에 힘이 붙었다는 기사 내용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환율과 관련되어 있는 상황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빠르게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처음으로 볼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현대모비스. 네, 현대모비스고요. 매수 단가랑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27만 1,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인데, 네. 이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아이고, 진짜 속된 말로 좀 징글징글하네요. 이거 아이고, 1년은 네. 최소 넘으셨을 것 같아요. 한 2년, 지금 만으로 한 2년 돼가는데. 아, 네. 예, 너무 이게 이제 그거 해가지고. 그쵸. 예, 그래가지고 뉴스, 신문이나 이런 거 보면은 매일 좋은 소식은 매일 좋고 매출이 좋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도 참 이게 반영이 안 되네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내 주가인데 그렇죠. 우선은 손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고민이 되시나 봐요. 네, 아니 오늘도 경제신문에 보니까는 매출을 30% 이상 증대를 하니 어쩌고저쩌고 계속 이런 소식은 계속 신문에는 계속 2년 전부터 해가지고 수소로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그러고 한다고 그러고 계속 그러는데도 네. 이게 참 너무 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되니까. 그쵸. 너무 실망스러우실 것 같은데. 아니 회사가 적자고 망할 회사라면은 그렇다 하지만은 그것도 아닌데도 그러니까 다른 그 사람들 좋다 하지만은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되니까. 네. 그러면 혹시 오랫동안 들고 계실 생각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주식이 계속 이렇게 횡보 상태면은 네. 손절을 해야죠.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갖고 있겠습니까, 이제. 네, 손절 생각도 있다고 하시니까 네. 우선은 들고 가면은 좀 오를 수 있을지랑 그리고 아니라면 손절을 어느 정도 구간에서 하는 게 나을지 이 두 가지 부분 물어볼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현대모비스 들고 와주셨고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완성차 업체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현대모비스 같은 부품주들까지 급락하는 양상이 나타났었잖아요. 네, 아무래도 2년 넘게 들고 계시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 생각도 있다고 하시고요. 좀 기간을 설정을 해두고
만약에 오를 수 있다면 들고 가보실 생각인 것 같기는 한데 가격 구간을 설정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주식 투자를, 돈을 이제, 너무 단기적으로 보고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왜 내가 현대모비스를 가지고 손해가 나 있는데 왜 안 갈까? 다른 주식도 다 내려와 있습니다. 물론 2년 동안 보면. 하지만, 내가 그 가격을 회복할 수 있을까를 보면 회복은 하겠죠. 그죠? 근데 처음부터 진입을 할 때, 자동차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을 놓친 거죠. 제가 16년도, 17년도 그때도 말씀을 계속 들었지만 토마토 TV 시청자분들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들었을 텐데 자동차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자동차가 엔진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바뀌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로 바뀌어서 그럼 전기 자동차로 되면 엔진의 부품의 거의 40% 이상이 없어지는 거죠. 엔진 관련된 부품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주가가 잠깐 올라봤자 결국은 생존의 위기에 간다는 거죠. 자동차 부품이 적어지고 자동차 자체도 이제 전기 자동차로 돼서 기존 자동차 업체들도 경쟁이 테슬라와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전기차 만드는 회사 또 싸워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미래가 보장이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시대에 살기 때문에 제가 15만 원 이렇게 17, 18년도 할 때도 현대차가 2020년까지 6만 5천까지 내려갈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10만, 20만, 10만대 있을 때 SDI는 20만 있을 때도 67만 2020년대 찍을 거다. 그까지 얘기했는데 80만까지 갔죠. 그죠?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나 자동차 완성업체를 투자를 단 1초라도 내가 관심 갖고 투자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자동차 관련주 하겠다면 자동차 부품주를 하는 게 아니라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나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관련된 배터리 관련 주식을 사야지 자동차 부품이나 자동차 사면 안 되는 게 가장 큰 흐름이에요. 세계적으로 지금 5, 6, 6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율주행차하고 하죠. 그러면 현대모비스도 자율주행차 관련된 거 하고 있지만 매출이 늘더라도 좋은 소식 아까 그런 얘기 하셨는데 미래에 이 회사가 이익이 늘어난다고 아니면 매출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만 불투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잘 안 움직이는 겁니다. 또 시장도 나쁜 거 있지만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세요 한번 매출액입니다. 2021년도 여기 41조에서 지금 매출은 늘었죠. 늘긴 늘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영업이 있고 2조 이렇게 있죠, 그죠? 자 다음에 여기 올해 이렇게 늘 거라고 보면 10% 정도, 7% 앞으로 이렇게 매출이 늘고 이익도 30% 이렇게 늘고 이렇게 는다 그죠? 근데 요 자체 예측이 자동차 시장 패러다임 바뀌면서 물론 얘들도 뭐 자율주행차나 관련된 부품도 계속 하고 하지만 주로 현대차 그룹이 그렇게 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 실적이 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확실하게 어떤 큰 흐름에 성장한다면 많이 올라갈 수 있지만 잠깐 이때는 2021년도 갔었죠. 이때는 이것은 주식의 초보자들이 많이 시장 들어와서 그냥 전기차, 자동차, 자율주행 그러면 이거 사서 가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수혜주가 큰 건 아닙니다. 수소차 몇 대도 되지 않죠. 2030년까지 60만 대인가? 계획도 지금 수소차 그래서 2016, 17년도도 우리나라 정부 정책도 맞죠. 수소차로 가면 안 된다. 현대차도 수소차로 가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기차로 집중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전기차로 다 바뀌었잖아요. 모든 정책지. 그래서 관련된 수소 이런 거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초대형주인데 그래서 생각보다 보세요. 이렇게 되고 패러다임 바뀌어서 바뀐 걸 아셔야 되는 거죠. 삼성 SDI를 보시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만 대에서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 별로 안 빠졌어요. 80만, 60만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죠. 이것도 물론 여기서 샀으면 손해 나겠지, 2년 동안. 이거는 당연히 이걸 80만 8천 원을 이 사상 고점 무조건 돌파하는 거죠. 왜? 사상 최고의 실적 계속 돌파하니까. 근데 이 현대모비스는 사상 최고 실적을 계속 돌파한다는 그 믿음이 불투명하게 없다는 거죠. 그럼 이 40만 5천 원 돌파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장 있는 주식은 82만 8천 원 있으면 아무 때나 사더라도 돌파하니까 수익을 날 수 있는 걸 기다려서. 그래서 투자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저는
바꿔타는 게 훨씬 더 빠르다. 미래가 보장된 회사에 내가 손절하고 투자해서 기다리고 회복하기 기다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서요. 저는 그런 좀 길게 보면 매도하고 2차 전지 쪽으로 자동차 관련 부품 한다면 2차 전지 전기차가 자동차죠. 관련된 또 수혜주로 가는 게 빠르다. 저는 이렇게 큰 천천히 보고요. 가격 체크를 해드리면 주봉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바닥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23만 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갈 수 있고요. 좀 길게 보더라도 한 25만 원 정도 내외는 갈 수 있을 걸로 보이는 사신 가격이 27만 대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올해 장기에 반등을 좀 해주면 그 정도는 회복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회복했을 기다릴지 아니면 비중을 좀 줄여서 2차전 쪽으로 가든지 그것은 결정만 남은 걸로 보입니다.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굳이 손절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현재는 바닥 구간이니까 지금 손절할 거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정리하는 방향을 택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하면은 이제는 트렌드 자체가 2차 전지 쪽으로 옮겨갔으니까요. 나중에 반등했을 때 정리해 보시고 2차 전지 쪽으로 옮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현대모비스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드렸습니다. 완성차 하면은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부품주가 같이 따라가는 그런 섹터로 여겨졌던 것 같은데 최근에 흐름이 워낙에 친환경 쪽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빠르게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부품주보다는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이쪽으로 트렌드 자체가 옮겨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참고해 보시면서 트렌드에 맞게 또 종목을 선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부품주 갖고 계신 분들도 함께 반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레제비츠님께서도 점심 식사를 하고 진단쇼에 참석해 주셨다고 남겨주셨네요. 네, 맛있는 점심 식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갈공명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앞산솔님도 와주셨고요. 마그마님, 준호님, 그리고 비가 내리면 님께서도 심택 들고 와주셨네요. 네, 절파고TV님 오늘도 찾아와 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종목 들고 와주셨는데 절파고TV님께서도 이따 시간이 되는 대로 진단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진단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로 볼 종목은 비가 내리면 님께서 보내주신 심택이고요. 29,860원에 22%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심플하게 댓글을 요청해 주셨는데 최근에 심택에 대한 증권가의 평가를 살펴보자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지금은 부진할지라도 미래로 갈수록 개선이 될 거다, 재평가를 받을 거다 이런 내용도 있었지만 오늘 이런 리포트 브리핑을 살펴보면은 올해에는 어려운 업황이 예상된다. 좀 부정적인 평가가 조금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손실을 보고는 계시지만 손실 자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지금 당장 정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투자 의견은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거 반도체 기판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심택은 PCB 회사 기판 PCB 회사로서 상위권에 있는 회사죠. 그래서 글로벌 빅4 메모리 칩 그러니까 메이커에 패키징 해주는 회사입니다. 기판이 PCB 쪽 인쇄로의 기판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쪽은 그래서 이익도 괜찮게 나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 개별적인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뭐 이렇게 이제 메모리에 매립형 메모리 모듈 같은 거라든지 서버용 이렇게 해서 앞으로 또는 새로운 사업부도 더 있고 하니까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많이 나오더라도 그보다 더 큰 흐름은 반도체가 지금 업황이 안 좋잖아요. 반도체 업황도 안 좋고 디스플레이도 안 좋고 다 안 좋아요. 그런데 올해 2분기 정도 반도체가 업황이 바닥이다. 그러면 바로 회복해가 쭉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거죠. 회복하면. 또 경기가 침체로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럼 반도체도 잘 안 팔려요. IT도 잘 안 팔리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관련된
반도체는 뭐 PC뿐만 아니라 각종 뭐 이제 모바일 기기라 이런 데 많이 썼는데 이 신제품 이런 게 제품들이 그동안 잘 팔려 이제는 사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게 가전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재고가 쌓일 정도로. 그러면 관련된 전방 산업이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기판을 만드는 회사들도 안 좋아지는 것 뻔한 거예요. 그건 단기적으로 좋아질 거다. 이제는 다 이상 빠져서 과거의 모멘텀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시면 여기 컨센서스 이렇게 영업이도 11% 줄고 올해 매출도 준대 이거보다 훨씬 크게 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경기 침체하다 반도체 업황이 바닥이 되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주식이 올라가서 내려오니까 반타적인 주식 사요. 이것은 가격만 보는 거죠. 큰 흐름은 이 업황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도 바닥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물론 좋아졌지만 다시 업황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반도체도 계속 안 좋고 이러면 더 추가 하락할 거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격 보시면 전체를 흐름만 보면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손실이 별로 안 크기 때문에 그냥 매도하고 나오시. 이거를 계속 요렇게 가격의 고점 요거를 만약 돌파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앞으로 그러면 지금 사가지고 물려 있어도 나 또 못 돌파하잖아 언젠가. 근데 그 가능성이 현재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 관련된 뭐 모바일 부탁 살 사람 다 샀어요 이제. 재고가 오히려 쌓입니다. 가전도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불투명한 거예요. 그럼 뭐 본전 내에서 빨리 팔아야 되죠. 아니면 손절선. 여기서는 보유금지가 영역이 46,000원부터는 보유금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이거 반등을 노리고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좋다. IT 부품, 휴대폰 부품, 세트업체 관련된 주식은 저는 관심을 제외시키기 때문에 이쪽은 하지 않는 게 좋다 해서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님이 심택은 전량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 레즈비츠님께서 의견이 뭐 조금씩 분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렇습니다. 의견 자체는 분분하지만 반도체 업황이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택을 잘 해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의견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심택과 관련해서는 지금 손실이 많이 없을 때 빠져나올 수 있으면 빠져나오자 이 의견 주셨다는 것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진단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레제비츠님께서 보내주신 성일 하이텍입니다. 10만 5천 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장기 투자로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고 1월 30일 보호예수 물량이 2.8%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10% 정도 더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매수가를 어느 정도로 보면 될지 그리고 매도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보면 될지도 궁금하다고 남겨주셨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리사이클, 2차전 리사이클, 폐배터리 관련된 최고의 종목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장기 투자할 종목은 현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세가 과도하게 지금 반영된 상태고 폐배터리 사업 관련된 것은 실제로 이쪽에서 매출이 나오려면 아직도 5년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의미 있는 매출하고 영향이 있으려면 2030년대에 많이 성장할 수는 있지만 그게 너무 지금 현재 시장이 불어서 과도하게 지금 시가총액이 현 기준으로 1조 1,870억인데요. 다 반영이 됐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남도 보시면 올해 매출액이 이렇게 늘죠 많이. 작년 늘었죠. 그죠? 주가 그래서 작년 미리 뛴 거고요. 같이 이제부터는 늘지 않아요. 14%. 이건 좀 미래니까 가봐야 되고요. 자, 조금 는다 하더라도 요거에 의미하지 않고 올해 많이 줄잖아요.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증가율이 많이 주는 거죠. 작년 500억, 올해 500억 초반 비슷해요. 그죠? 그럼 이제 갈 일이 지금 당장 없어요. 주가가 벌써 이미 다 뛰었기 때문에 반영해서 여기서 16만 9,700 오면서 회배때가 다 해서 계속 빠지잖아요. 이걸 굳이 장기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은 전량 매도 의견 드리고 보유 금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많이 빠지면 그때 새로 하더라도 지금은 굳이 해야 될 때는 아니다. 이제 올해 장이 만약 반등 좋아지더라도 이쪽은 시세는 올해는 안 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성일하이텍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현재 매도 의견을 주신 만큼 지금은 정리를 해보시고 나중에 반등 기미가 나타날 때 그때 다시 관심을 갖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폐배터리 관련해서 성일하이텍 진단해 드렸으니까요. 많은 참여, 많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뱅크 오브 재팬의 결정과 관련한 의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진단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은 그래도 다른 분들의 종목을 통해서 건진 분들이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반도체 관련해서도 같은 종목 들고 계신 분들도 보이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보이니까요. 다른 분들도 시청하시면서 다양한 팁들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포트폴리오 재정비까지 이 기회를 통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광무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광무 전문가입니다. 네, 이제 벌써 한 주의 중간을 거의 지나가고 있는 수요일이 왔는데요. 이제 남은 요일이 목요일, 금요일인데 이제 설 연휴가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설 연휴를 앞두고 있으면 국내 증시에서도 관망세가 짙어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이제 목요일이랑 금요일을 어떻게 대비를 해보면 좋을지 그런 투자 플랜을 세우는데 도움될 만한 정보를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올해 시작하고 나서 지난 연말 때 이제 많은 걱정들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완화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의 반등도 상당히 빨랐었고요. 다만 이제 지수의 상승폭이 좀 빠른 만큼 이번 주 월화 동안에 좀 쉬어가는 모습들 연출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 후반까지의 분위기까지 내내 밀릴 것이다라는 좀 걱정보다는 지난주에 발표가 되었었던 CPI 발표 이후에 경기 안정에 대한 기대감,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뒤섞여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 명절 이전에 뭔가 시장에 대한 변동에 대해서 크게 겁먹기보다는 아마도 지난주까지 상승했던 지수 상승에 대한 숨고르기 정도, 조정장에 대한 분위기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큰 명절이라든지 긴 휴일을 앞두고 대부분 현금 확보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은 현금 확보에 대한 고민하는 투자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일단은 뭐 종목을 짓고 있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이 좀 나오면은 탈실험 욕구가 좀 커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꼭 단기적인 수익을 챙기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기 재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만큼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보셨던 분들은 큰 우려보다는 그래도 좀 이 시장에 대한 변동성 크지 않을 것이니 종목에 대해서 또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또 바라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시장의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변동에 대해서 겁을 미리 먹기보다는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숨고르기 장세다, 잠시 쉬어가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설 연휴 하면은 원래 이제 용돈을 주는 날이잖아요. 세뱃돈을 받는 그런 연휴이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현금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어느 정도의 힌트는 얻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목요일과 금요일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광무 전문가님과도 함께 종목 진단할 예정이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고민이 있으시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전화 문의가 더 편하신 분들은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첫 번째 종목 진단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상상님께서 보내주신 세원물산입니다. 105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단기적으로 1,700원까지 노려봐도 괜찮을지 궁금하다고 말씀 남겨주셨는데요. 목표가 1,700원 괜찮아 보이나요? 일단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오랫동안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은
거래 재개되고 난 다음에 첫날에 접근하는 것인지 좀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세원물산이나 뭐 관련주 세원전공이나 두 종목 모두 다 장기간 동안에 거래가 정지되었다가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횡령 배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거래가 정지 기간을 좀 가졌고요. 다만 이제 이 상장 폐지에 대한 과정보다는 거래가 재개되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기업에 대한 정상화를 바라면서 주가가 좀 다시 거래가 재개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일시적으로 큰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었을 때 시장에서는 다시 재차 상승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긴 한데요. 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이 기업과 이 종목에 대한 흐름들을 판단하기 조금 어렵다. 일단은 거래 재개는 되었지만은 여전히 기업 안에 있는 신뢰도가 회복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분 이전에 대한 이야기들 언급도 좀 누차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을 보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주식시장에 좀 더 시장에서 가격 평가라든지 기업 평가가 좀 더 진행된 다음에 이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7,000원대까지 움직임이 나왔다가 그리고 9,000원대로 회복한 시점인데 어떻게 보면은 퍼센테이지로 했을 때 한 30%에서 40% 가까이 반등 구간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10,000원대 이상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연출된다?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단기적인 차트 흐름에서 아직까지는 무너진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지난 1월 12일 날 큰 반등이 있고 나서 주가가 이 밴드 안에서 크게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가격이 장중에 하락을 좀 크게 했다가 반등을 했는데 가격적으로 했을 때 8,700원 라인대를 지키면서 움직임이 다시 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당장은 정리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매수하신 가격대를 회복을 하고 추가적인 움직임, 예를 들어서 워낙에 좀 기업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거래 재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평선이 수렴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상단에 있는 이평선 1,500원 선에 걸쳐 있는 62이동평균선조차도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1,500원, 1,700원 이 가격대에서는 차익 실현 예상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가 만약에 흐름이 급격하게 바뀐다. 오늘은 장중에 8,460원까지 다녀왔는데 8,500원 라인대가 이탈했을 때는 계속해서 주가에 대해서 좀 긴장감을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종목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한다면은 8,500원 라인대 그리고 올라온다라면은 1,500원 그리고 목표하셨던 1,700원 근접에서는 차익 실현을 꼭 챙기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1,500원에서 1,700원 구간까지 그 부근에서는 차익 실현을 꼭 해보자 말씀해 주신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꽥님께서도 나타나 주셨고요. 서당계 1년차님도 오늘도 와주셨네요. 네, 모두 반갑습니다. 이제 설 연휴이다 보니까 세뱃돈에 대한 이야기도 댓글창에 남기고 있는데 설 연휴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좀 쉴 수도 있고 세뱃돈은 이제 저는 받을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그 분위기를 좀 빨리 느끼면서 쉬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다음 종목 진단 넘어가기 전에 또 우리 이광무 전문가님 이렇게 출연해 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광무 전문가님한테 꼭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런 댓글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반도체를 비롯해서 또 다양한 종목들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댓글창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로 볼 종목은 좋은날님께서 보내주신 드림텍이고요. 15,0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도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우선은 목표 자체가 수익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 괜찮은지 그리고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주세요. 네, 일단은 이 종목에 15,000원대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15,000원 구간을 차트에서 설정해 보면은 사실은 지난해, 재작년,
2020년도에 있었던 위치이거든요.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 종목을 좀 쥐고 계셨고요. 그리고 주가는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2021년도, 2022년도에 시장 대비해서 가격 변동이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시장에서 크게 많이 보였던 종목은 아닌 거죠. 시장과는 좀 동떨어진 나홀로 흐름이 좀 연출됐기 때문에 좀 소외된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IT 소재에서는 안정적인 매출을 좀 구사하는 기업인데요. 2021년도 전후로 해서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대거 이 자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아직 시장에서 좀 반영이 일으킬 때까지 주가를 좀 지켜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일단은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영업적인 부분들, 매출액적인 부분들에서는 계속해서 캐파를 늘려가고 있지만은 앞서 이야기된 것처럼 신사업에 대한 산업 투자에 대한 효과가 반영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15,000원대까지 올라오는 것이 좀 쉽진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주가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정 구간에 대한 박스권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8,000원대까지 일시적으로 내려오기도 했었지만은 이거는 시장에 대한 영향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드림텍에 대한 개별적인 악재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이유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은 지수 상승과 함께 드림텍에 대한 가격 회복도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전과 같이 박스권에 대한 장세가 다시 복귀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만약에 박스권 하단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정이 좀 되고요. 올라온다라면은 가격 단가적으로 봤을 때 11,000원 그리고 12,000원 단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15,000원 선에서 단가를 좀 낮춰야지만 지금의 박스권 대응이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박스권 하단의 가격 위에 위치이긴 하지만은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는 저는 조금 자제하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경기 관련된 내용들이 긍정적으로 이제 시작되긴 했지만은 완벽하게 경기 재개라든지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좀 더 있어야지만 물린 종목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시장과 연동해서 움직였던 종목이라기보다는 개별적인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도 조금 더 이 기업에 대한 이벤트를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저는 지금은 조금 자제하자.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혹은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드림텍의 추가 매수 자리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 시점은 아니다. 가격, 이제 차트적으로는 저점이 있긴 하지만은 추가 매수하기 좋은 시장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올라온다라면은 박스권 상단에 대한 11,000원, 12,000원에 대한 가격을 조금은 주시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홀딩 의견이고요. 그리고 주가 박스권의 흐름들에 대해서 눈여겨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박스권 내에서의 흐름이 어떻게 지속이 되는지 이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 관련해서도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현재 저점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하기에 좋은 구간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세 번째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SNS텍 종목을 네. 계속 가져가야 될 것인가, 안 그러면은 팔아야 될 것인가 궁금해서 전화 드렸어요. 네, 매수 단가가 38,004원에 50% 보유 비중 맞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비중이 꽤 높으신데 그러면 보유를 계속 해보는 게 좋을지 앞으로의 대응 전략 세워달라고 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SNS텍 38,004원에 진입하셨으면 꽤 오랜 기간 동안 보유를 하신 것 같고요. 비중도 50%로 적지 않은 비중입니다. 정말 많은 비중인데 여기서 지금 들고 가는 게 맞는지 헷갈린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들고 가는 게 맞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들고 가야 한다면 기간은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게 좋을지도 알려주세요.
네, 이 종목,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죠. 주가가 지난 6월 달에 18,000원대까지 움직임이 있었고요. 막 빠졌었고, 지금은 3만원 근처까지도 올라온 종목인데, 과거에 이 종목은 더 높은 가격대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5만원대까지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기간적으로 본다면은, 2019년도, 20년도 때 정말 대단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시청자분들 좀 예전부터 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SNST, FST 이 두 종목 기억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두 종목이 이 EUV 공정에 대한 차세대 반도체 전환에 대한 모멘텀으로 해서 두 종목이 거의 10배, 20배 가까이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들은 그만큼 앞으로 차세대 반도체 그리고 EUV 공정, 미세 공정화에 대한 수혜가 될 수 있는 직접적인 회사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53,000원대에서 18,000원대까지 내려왔지만은 다시 재차 3만원대까지 올라올 정도로 이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핵심적인 제품, 부품, 소재 공급할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만약 이제부터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담이 지난해 연말 그리고 이제 1월 1분기만 좀 지나간다라면은 가장 어두웠었던 업황에 대한 부담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지만은 이 반도체 업황, 인텔의 신제품 출시가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었던 인텔 신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격적으로 반도체 종목들 옥석 가리기를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SNST, FST 그들 종목 중에 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대가 48,000원대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그리고 또 높은 고점에서 이 종목을 좀 쥐고 계신데 50% 비중이라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물려있는 상태에서 추가 매수하는 거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현재 위치에서는 더 들고 가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대미 투자라든지 그리고 국내에서 EV 공정의 이 소재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나중에 정말 좀 시간을 두고 정말 나중에 가까운 중국이라든지 그리고 해외에서의 소재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국내 기업들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시점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예상을 해본다면 충분히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올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 현재 위치에서는 저는 비중 조절도 물론 이제 걱정은 되시겠지만은 지금은 그대로 두고 가자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단번에 올라오진 않을 겁니다. 시간을 두고 올라올 텐데요.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좀 지고 가자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SNST 굉장히 답답한 흐름 견뎌내시느라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조금 더 시간 투자해서 보유해보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SNS텍 성공 투자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분들도 함께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설명까지 덧붙여 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댓글을 오랜만에 또 봤는데 이진선님께서 오늘부터 토마토로 옮겨왔다는 정말 기분 좋은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네, 이진선님 환영합니다. 진단시에 오신 거를 굉장히 환영해요. 저도 이진선님을 여기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뭔가 반갑고 기분이 좋은데요. 또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진단시에서 꼼꼼하게 진단을 해드릴 테니까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나중에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레제비츠님 오늘 미인주 후보 중에 맥스트랑 KTRP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남겨주셨더니 토통이 촉이 대단하다고. 혹시 레제비츠님은 알고 보니 엑스맨 아니신가요? 숨겨져 있던 토마토의 PD님이 아니신가 궁금해졌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많은 분들 환영한다는 이야기를 남기고 다음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으로 진단해볼 종목은 이루리님께서 보내주신 제이스텍이고요. 125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1250원에 진입을 하셨으면 현재 구간에서는 현재 시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스텍 현재 구간에서는 8,230원으로 현재는 손실이 좀 많이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대응 전략을 해봐야 손실을 메꾸고 수익까지 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제이스텍 기업은 상당히 좀 안정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을 지금 현재 주가가 8,000원이거든요. 이 종목을 10,000원대 갖고 계시다라면은, 정말 좀, 이 종목 보유가 좀 몇 년 차가 좀 되셨습니다. 예, 좀 아쉽네요. 네. 일단 이 종목도 지금 위치에서는, 저는 홀딩 의견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이 종목이요. 최근에 7,000원대 회복하고 그리고 8,000원대 그리고 9,000원대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주가 추세 전환이 좀 잘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과 같은 위치에서는 7,000원대로 다시 내려오는 거는 사실 뭐 크게 바라지도 않고 그리고 크게 뭐 떨어질 내용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만약에 8,000원대 이하로 해서 7,000원대에 대한 가격 조정이 있을 때는 이때는 한번 지금 질문 주신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000원대 이하로 내려왔을 때 7,000원대 초반대에서는 좀 비중 확대를 고민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단가를 좀 낮춰야 이 종목에 대한 대응이 좀 수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무리하게 비중을 늘리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은 보유 비중 그대로 보유하자, 홀딩하자라는 의견 드리겠고요. 올라온다라면은 10,000원 선 근접에서는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홀딩 의견이고요. 매수가 부분에서는 다시 재정비 차원에서 매도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제이스텍 보유 의견 주셨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세부적인 투자 플랜까지 세워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이스텍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고요. 이제 빠르게 아마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똑똑박사 에디님께서 보내주신 비덴트입니다. 비덴트 6,000원의 매수 단가 갖고 계시고요.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네, 오늘도 저렇게 7.9%대 상승률 기록하면서 잘 가고 있고 최근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2만 달러 선을 회복했다는 소식 때문에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메꿔야 할 갭이 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지 시간 단축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투자 플랜 세워주세요. 일단은 비트코인이 시장이 최근에 2만 달러로 회복을 해서 이 종목도 반등을 좀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이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변동성이 커질까? 저는 상방으로 올라야지만 이 종목도 올라오거든요. 변동성은 계속 있을 텐데 다만 좀 안정적으로 비트코인이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고 이 종목을 접근하는 거는 저는 사실 반대라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런 변동성을 좀 기대한다라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한다라면은 차라리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매매를 하십시오. 물론 이제 비트코인 매매가 쉽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을 선택해서 매매 수익을 올리겠다는 거는 저는 사실 좀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이 종목도 지금 6,000원대 물려 계시다가 이제 회복하는 과정이 경험하고 계신데 가격 조절했을 때 6,000원대까지 기다리는 것보다요. 움직임이 나온다면 5,100원, 5,200원 라인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가는 좀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좀 변동성이 좀 커졌을 때 이 종목도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6,000원 근접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이 대비책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천천히 주가를 내려놓는다면은 5,100원, 5,200원 부분에서는 종목을 정리하는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비덴트 변동성은 있을 것 같다고 전망해 주셨고요. 하지만 비트코인 소식에 따라서 변동성이 강하고 이게 뭔가 기대를 걸기에는 약간은 아쉽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가격 구간 5,100원에서 5,200원에는 비중을 축소해보자 이런 전략 세워주신 만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비덴트를 마지막으로 오늘 이광무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설 연휴를 앞두고 그리고 뱅크 오브 재팬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 플랜을 세워보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진단해 드렸습니다.
진단쇼를 진행하는 동안에 시장은 다시 한번 강한 변동성을 나타냈는데요. 코스피 시장도 하락 구간에 머물러 있고 하락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아직까지는 상승권에 머물러 있지만 12시 전보다도 이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오후장에는 또 어떠한 변동성이 초래가 될지 촉각 세우시면서 투자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